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또 삼성전자 한번 그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이스라엘 이놈들이 언제 또 미사일을 쏘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네요. 보니까 이스라엘.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뭐 좀 동정심도 갖고 있었는데 이 동정심은 사라졌어요. 잔인한 놈들이야. 솔직히 자기 땅도 아닌데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내쫓고 무력으로서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도 이게 유태인들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팔레스타인 참 국민들이 참 안 됐습니다. 하마스가 나쁜 놈들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하마스 얘들도 뭐 무력으로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수천 년 동안 잘 살아온 땅에 갑자기 어느 순간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자기 국민들 좀 피해본다고 해가지고 막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 놈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인류 왜 참 이런 말하면 괜히 정치적으로 또 오해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잔인한 놈들이에요. 나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사람을 잔인하게 해치거나 그 살상을 하면 안 되죠. 그 무고한 시민들,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히 또 말을 해보면 또 오히려 또 이상하게 또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또 환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좀 진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구두 개입이 약간 효과를 내고 있고, 중동 사태 미국이 긴축 장기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기는 좀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그 IMF 그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 최근에 그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서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거듭 강조를 하더라고요. 환율이 시장 기초 체력에 의해서 용인될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 그래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효과적인 개입 자원과 수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총재는 현재 미국 통화 정책과 중동 긴장, 중국 위안화, 그리고 일본 엔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이번 그 강달러 현상은 일시적일 거다. 그런 이야기 진단을 합니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달러 가치가 치솟았던 2022년과 달리 최근에 달러 강세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연기에 기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데 따른 거라 그러는데 시장이 미국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면은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압력도 사라질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안한 중동 정세의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가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는 필요한 만큼 긴축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이 이제 고금리 장기화 그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확전이 된다면 추가적인 강달러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라 했죠. 하여튼 피로감에 더해서 고유가, 고환율. 야, 이거 완전 올 7월에서 8월까지 예상됐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도 뭔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열풍의 그 효과로 이재용 회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1등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거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죠. 이 포브스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총 115억 달러죠.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으로 맨 위에 이름이 올랐네요. 지난해 1위였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자산 가치가 97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3위고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4위네요. 조 회장은 메리츠화재하고 메리츠증권이 23년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 순자산 가치가 전년보다도 82% 오른 것으로 평가됐답니다. 그 5개 더 띄었고요. 한국의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을 이끄는 이 회장이지만은 이외로 포브스의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은 포브스가 순위목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08년 단 한 차례 빼고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이 포브스가 본 이 회장이 1위에 오른 원인은 AI 열풍이라고 하죠. 삼성이 GPU 전문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컴퓨팅 기기에 HBM을 납품할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건데, 이 포브스는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지난해보다 한 11% 정도 오르면서 한국 자산가들의 그 부도 늘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회장 말고도 장비업체 한미반도체, 이 곽동신 대표, 그리고 반도체 검색 장비를 만드는 리노공업의 이채윤 대표, 그 반도체 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솔브레인의 정지환 대표 등도 처음으로 50대 부자에 올랐네요. 하여튼 부자들이 많네요, 보니까. 주식 부자잖아, 주식 부자. 근데 부자면 뭐예요, 지금? 주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 주가에 좀 도움을 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기 있지 않습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펼쳐야지. 주주하는 정책.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CEO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그런 CEO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허탈하네요. 좀 아침에 좀 시원하게 올라갈 듯 하더니 등락 심하더니 막판에 그냥 꺾어내렸습니다. 막판에 그냥 종가 악마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고, 키 맞추기 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요. 외국인들이 95만 주 정도 샀습니다. 어제는 좀 팔더니 오늘은 다시 들어와요. 보니까 잘못 팔았나 하면서 다시 오는 것 같아. 이때다 싶어서 기관애들 팔기 시작하고 개미들도 팔았습니다. 요즘 보면 기관애들은 계속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주주들이 항상 그랬죠. 소액주주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제 개관이라죠. 개관. 하는 짓이 꼭 그래요. 좀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까 개관이라고 합니다. 좀 얄미운 짓 아니라 좀 같이 상생하면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개미를 핏 빨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CL 애들이 좀 샀어요. 117만, 모건 애들이 93만, CT가 24만 매수했고, JP가 145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오를 듯 하는데, 이게 상승의 힘이 약합니다. 뭐,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나중에 그대로, 종가 악마 나와가지고 66,300원 만들어 놨고요. 외인들이 거의 사질 않더라고요. 오늘 별로 이렇게 흐름이 없었습니다. 기관애들 좀 팔고, 개미들 좀 샀습니다. 오늘 모건 애들이 89,000, UBS 46,000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CT, 노무라 7금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주 한 번에 끝났는데, 일단은 종가는 재미없지만, 내일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